다퉈볼 여지라도 있는데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개소리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평가의 영역을 저는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위헌범이거든요. 위헌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의 결과가 발생해서 누가 죽고 기관이 폭파가 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범이라고 하는 거고, 위헌범은 본인이 내란 행위만 하면, 보통 내란이 났을 때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예. 내란죄는 이미 기수예요.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해.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름의 자기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내뱉는데 예. 그게 막 지 혼자 지 말에 취해가지고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 그래 걔도 보수적인 건 맞는데 걔는 합리적인 면이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힘에서. 합리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면 안 된다. 예. 정영식 재판관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 윤석열 윤 씨가 지난주에 이제 아크리비스타 사저로 복귀할 때 하나 이걸 참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다. 예. 대통령 이거 3년 한 거나 5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 이게 정신 승리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거 나 참 미친 놈이죠. 뭐 저걸 뭘 더 이상 평가할 게 있나요? 그냥. 정신 승리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해. 예. 그렇죠. 저는 저거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상황 판단들이 다 틀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면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선거에 대한 판단이든 굉장히 이 판단 자체를 잘못하고서 굉장히 큰 결정을 하고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 재판에서도 본인이 뭐 구속에서 풀려났다든가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아마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결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내란죄는 뭐 무죄가 되고 어쩌고 그거대로 착착 진행 중이다라고 본인은 정말 믿는 것 같아요. 탄핵은 좀 삐걱했지만은.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3년 했으니 됐고 이제 뭐 이제 이 경종을 울렸고 민주당의 경종을 울렸고 국민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본인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발언과 하는 태도를 보니까 자기도 막 찡한 것 같이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할 만큼 했고 자기는 어차피 무죄고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그럼 저렇게 말하는 게 진심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원래 진짜 악질적인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치는 말이 진짜라고 다 믿고 해야지 그게 경지에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가 싶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넌 대통령감이 아니니까 조금만 하다가 물러줘야 된다고 하니까 막 쌍욕을 해가지고 그때 관계를 한번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왜 나만 3년 하냐고. 내가 어디가 빠진다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는 뭐 3년 하나 5년 하나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참 뭘 이겼다는 거야 도대체. 지가 거기 가가지고. 김성훈이는 이겼네. 김성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내란죄도 계속 이제 재판에서도 이상한 소리 하고 이게 판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에 군 통수권자긴 하지만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 건데도 자기가 막 군인들한테 막 지휘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기초적인 지식 자체가 잘못된 상태라서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재 시대의 어떤 출세지향적인 출세 일변도의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험 준비를 한 자의 가장 그 악화된 모습 그게 이제 한 몸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저 사람 지나온 시간대를 저게 1960년생이잖아요. 그때 이후에 윤석열이라는 한 개체가 어떻게 자라왔을까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좀 저게 가장 악성으로 진화한 종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야 언론의 입장에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풀어놓으면 안 된다. 무슨 또 큰 사고를 이 공동체에 무슨 또 해악을 끼칠지 모르니 빨리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 직접 대면을 해보시면 제가 누구한테나 그러거든요. 아무 모르는 분도 만나서 10분만 얘기해 보면 아 얘는 진짜 상종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름의 자기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내뱉는데 그게 막 지 혼자 지 말에 취해가지고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권성동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듣고 와가지고 저랑 같이 법사위원 할 적에 자기가 만난 법률가 중에 아는 게 제일 많은 사람이다라고 저한테 해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인간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제가 충고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
검사 종족이 볼 때는 그런 걸 아는 게 많은 거라고 치나 봐. 예. 그 유상범 같은 사람은 한동훈이가 가장 예의 바른 후배라고 했었거든. 그 예의 바른 게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토요일 날 그 얘기 했지만 예. 멀쩡한 사람도 예. 검찰이란 조직만 들어가면은 예. 윤석열이 돼버려 나와. 예. 지기현 재판부가 오늘부터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 형사재판 시작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군과 경을 동원한 폭동이었는지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잖아요. 예. 오늘 일단 지금 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윤 씨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뭐 피해도 없었고 몇 시간만 있었던 사건이었지 않느냐. 해프닝. 이게 무슨 내란이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신승리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부류의 법비들이 예. 생각하는 일종의 저게 법리인 것 같아. 예. 저게 처음에 내란 터졌을 때 전주혜라는 사람이 유혈 사태도 안 났는데 무슨 내란이냐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죠. 전주혜 전 의원. 예. 그게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윤석열은 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영장 실질 단계에서부터 헌재 변론 오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기는 뭐 이런 걸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한다. 오늘도 그랬어요. 예, 그걸 봤는데 군 사령관들하고 경찰이 내란몰이로 겁먹고 진술한 거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나쁜 놈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제가 주말에 상관에 판사들을 좀 만날 기회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법원 안에 지금 소문이 나기를 함상훈 있잖아요. 함상훈. 네. 지금 이번에 이완규랑 같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랑 원래 함상훈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주혜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주혜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표가 나서 그거는. 이완규도 그렇게 표나는데 뭐. 그걸로 차라리...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람들이 조한창 재판관 들어간 자리에 자기목 인선할 때도 그랬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법원에 그 여성 판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무슨 인선 관련한 의견을 물으면서 누구 이제 그동안에 물망에 올랐던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걔도 보수적인 건 맞는데 걔는 합리적인 면이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힘에서. 합리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면 안 된다. 정영식 재판관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된 게 조한창 그 변호사였는데 그때도 이완규를 하려다가 안 돼서 조한창으로 간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덕수 통해서 원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완규 전주의 설이 맞더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건 전주혜 씨는 정치 어쨌거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너무한다는 소리가 나올 거다 해서 할 수 없이 바꿨다. 이런 게 설이 하나 있었다 이거로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사안이나 그다음에 헌법 제도나 헌법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정파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또는 내 사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도구로서만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이지 이자들한테 뭐 상식이고 법리고 뭐 헌법 원칙이고 이런 것들은 진작에 다른 성운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군사령관들이 그러니까 다 진술을 했잖아요. 헌재 가서도 이제 우리가 다 봤고 근데 이게 내란몰이로 겁먹고 진술한 거다. 자기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또 이제 부하들한테 다 책임을 전가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 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는 기억이 왜곡됐거나 정신 승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녹음이 있을 것이고 들은 사람이 다 있고 물증이 있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냥 이제 본인이 나중에 또 뭐라고 또 뭐 이제 바이든 날리면처럼 말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은 했지만 그런 뜻은 아니었다든가.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나중에 되면 물증으로 다 밝혀질 거라고 보이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중에서 뭐 유혈 사태가 안 나서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그냥 잠깐 있었다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아직 그 내란죄가 안 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아까 공부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기가 막힌 부분인데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위헌범이거든요. 위헌범. 그러니까 내란의 결과가 발생해서 누가 죽고 막 기관이 폭파가 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범이라고 하는 거고 위헌범은 본인이 내란 행위만 하면 보통 내란이 났을 때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내란죄는 이미 기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어떠한 국헌 문란 행위가 발생하면 그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내란이 성공해서 뭔가를 이미 무너뜨리고 나면은 다시 회복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위헌범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행위를 내가 요이 땅 내란 선포, 포고령 발포만 하면 바로 그냥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니라 이게 더 웃긴 건데 내란죄는 미수도 처벌을 합니다. 내란을 자기가 착수만 하면 예. 미수가 돼도 처벌을 해요. 당연히 그렇죠. 처벌해야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이 계속해서 법리 이론하고 맞지 않는 거를 가지고 계속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헌범이라는 게 사실은 저 형법 총론 책에나 나오는 거라서 시민들한테 굳이 설명드리고 해야 될 일도 아닌데 이것들이 워낙 법리와 무관한 지금 조 변호사님은 그래도 뭔가 인간이고 법률가라는 걸 전제로 좋게 봐주시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개소리지. 소위 말해서 영어로 불쉿. 그러니까 거짓말 같으면 거짓말 같으면 진실을 놓고 다퉈볼 여지라도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개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평가의 영역을 저는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오로지 그냥 이 상황에서 똑같은 개소리를 반복하고 내가 뭐 사형 선고가 되든 무기징역이 되든 내가 평생 뭐 거기서 교수형으로 뭐 처형되거나 죽진 않을 거다. 어차피 이명박 박근혜처럼 또 나올 거다라는 생각하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걸 관철시키고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 입장에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닐까 싶고 그리고 그 위헌범 밑해범 이런 게 이제 어려우시면 조국 장관 자녀들 뭐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게 이제 그 입시 관계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교수들이나 입학 사정 기관에서는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도 유죄 확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위헌범이에요, 위헌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그거 자체로 이 말하자면 입시의 공정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내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SNS에서 소위 그 페이스북 논객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꽤 합리적 보수를 자임하는 분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자기는 계엄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내란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너무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쓴 사람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 논거가 이거야. 피를 흘린 사람도 없고 무슨 국가기관이 어디가 폭파된 것도 아닌데 이런 게 무슨 내란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무식한 소리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남이 토다는 걸 또 용납을 안 해. 그러니까 무슨 뭐 M16 재원에서 1mm만 틀려도 막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전혀 모르는 법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건 내란죄 아니다. 그래서 국회가 내란죄를 제외한 거고 그래서 탄핵도 시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라고 어차피 생각해서 의식해서 판사들이 그런 거다. 이런 게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논리가 정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양분만 제공하면 알아서 조선일보가 이걸 퍼뜨리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윤석열이 같은 이런 나쁜 놈들의 특징이. 뭐 그런 저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우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재판부가 지기현 판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풀어줬던 판사죠. 구속 그러니까 취소했던. 구속 취소를 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내란죄 1심 결과 이거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우려할 필요 없는 거냐. 재판부가 지기현 판사가 어쨌든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아니 이거를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어떤 글을 올리냐면은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할 때, 구속 취소할 때 막 일수로 계산하고 검찰은 바로 그거 아니다. 이제부터는 윤석열까지만 문 닫고 그 다음부터 날로 다시 계산합니다. 지기현은 시간으로 계산했지. 네, 시간으로 계산하고 검찰이 바꿔서 일수로 계산합니다라고 쿵짝을 맞춘 걸 보니 이번에도 내란죄 1심을 지기현이 무죄한 다음에 검찰이 항소 안 해버리면 그대로 그냥 확정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구속 취소 누가 풀어줄지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기현 판사가 각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 유무죄로 들어가지 않고 공소 취소를 한다든가, 공소 기각을 아예 한다든가라는 식의 그거 주장했어요. 그런 식으로 피해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속 취소할 때 그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것만 너무 주목을 받았는데 그것 말고 뒷부분이 있어요. 수사권 문제. 공수처 수사권이 있는지도 의문인 바. 이거는 일단 풀어주고 이 점에 대해서 뭐 상급심 뭐 판단이 필요하다 어쩌고 하는 부분.
그렇지. 예. 그걸 왜 썼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논리로 간다면 공수처에서 공소기각. 그렇죠.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은 공소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기각할 가능성도 저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을 우려가 굉장히 됩니다. 비겁하게 써놨죠. 자기 판단을 써놓지 않고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만 써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구성원들은 제일 이제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판사가 이름이 판사인데 그럼 지가 판단을 해야지 거기다가 맞아요. 그걸 그냥 써놓기만 하고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런 비겁한 얘기가 거죠. 예,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건데 그러니까 공소 기각 여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긴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일을 저질러 버리면 항소 포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그 기나라 사람들이 하늘 무너질까 봐 걱정했다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검이 반드시 만들어서 출범할 거기 때문에 특검이 공소유지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검찰을 기존의 논리대로만 검찰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물론 그간에 아주 황당한 일을 보시니까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단 판사에 대해서는 이게 위험성을 생각하고 계속 여론으로 그 여론이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거를 또 그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흘러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구성원들은 그 점을 되게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큰 시끄러워지고 무리를 빚었으면 회피하는 게 일반적인 판사들의 정서라는 거예요. 지경 판사가 네,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했으니까 내가 빠지겠다. 재배당 해달라. 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끝까지 붙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 사건이 일생일대 나한테 온 가장 큰 사건이고 내가 이걸로 주목받고 싶은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1심 재판관 할 때 임정엽이라고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그러니까 요런 여러 가지 지금 행태를 보면 뭔가 지금 소영웅주에 빠져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회피를 하지 않고 예, 회피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쥐고 가서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내 손아귀에서 저기 하는 거를 내가 한번 느껴보겠다 내지는 즐겨보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예상컨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증인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6개월 구속돼 있더라도 6개월의 구속기간 안에 다 못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유는 분명히 추가 기소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재판을 한 군데도 몰아가지고 할 거냐, 딴 데로 나눠서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저는 그냥 윤이 이렇게 해서 무죄가 되고 풀려 나오고 또 돌아다니면서 뭐 술 처먹으면서 유튜브하고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지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태도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소리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제가 집판사로 쭉 간다면은 공소기각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은 있지만 어차피 형사재판부가 1년 지나면은 다른 부로 또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박근혜도 나중에 형사재판 갔을 때 탄핵은 금방 이제 됐지만 2년 동안 했어요. 1심을. 그래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말씀하신 대로 있고 이 내란죄 부분도 이 양쪽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이제 재판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래서 유무죄를 바꾼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재판 과정에서의 많은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있었던 것처럼 첫날부터 여러 가지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재판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들을 계속해서 그쪽 증인들을 더 받아주고 그럼 그게 또 계속 언론에 의해서 이라고 주장하더라라고 하면서 계속 전파가 되고 그런 부분이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윤석열이 오늘도 주장한 게 불법 구금이었다. 이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나를 좀 강제로 이제 구속시킨 거였다 해서 지금 공소 기각을 주장했거든요. 네. 공소가 기각된다는 거는 다시 재기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재기소는 할 수 있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1심 재판을 공소기각 안 하고 지경 판사 계속 끝까지 가서 뭐 몇 달이고 1년이고 그 뒤에 그 무죄 해버리면은 그거는 다시 그 내란죄로 기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항소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항소. 2심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본안으로 들어가서 무죄를 하기는 굉장히 사실상 어려운 게 헌재가 상당 부분에 지금 판단을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는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법원 구성원의 그 생각 구조상. 그러니까 실제로 사석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이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시국 사건을 하다 보면은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그럴 때 사적으로 가까운 판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하고는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리가 다른 사안인데도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인정해.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미 한번 결판이 난 거라서 그걸 엎어버릴 용기까지는 없을 거고.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여러 가지 비초현실적인 상황을 많이 목격을 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지기현 판사가 아까 말한 대로 당연히 이거 재판 회피를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한 그런 것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점이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1심 끝나고 검찰이 만약에 항소를 안 해버린다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항고 그러니까 2심이 안 가는 거잖아요. 아니 특검이 내란죄로 다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죄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아니죠. 1심에서 무죄가 된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공소유지 책임이 특검에 있는 걸로 법에 정해놓으면 1심에서 무죄 나면 2심에 항소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지금 앵커 말씀하시는 거는 1심이 확정이 돼버릴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만약 항소를 안 해버린다. 그러면 재심밖에 못하는 거죠. 확정 안 되죠. 그거는 재심밖에 못하는 어떻게 거죠. 특검 출범하기 전에 확정이 돼? 그게 특검 근데 지금 최강욱 서너 달이면 의원은 출범할 텐데 검찰이 감히 항소를 포기하진 못할 거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특검이 출범한다고요.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출범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확정되고 항소를 안 할 경우에도 이게 그러면은 이제 재심 가능하냐 막 이런 걸로 가는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은 가능하다 해서 여러 가지로 저는 여러 가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저한테 나이브하다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비합리적인 상황이니까 걱정할 거는 많아요. 지규현이 재판하다가 나 판결 안 쓰겠다고 집에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런 걱정까지 저희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12월 3일 이후로 믿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생길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지기현 판사가 어쨌든 오늘 뭐 언론 촬영도 이제 뭐 박근혜 이명박도 다 하고 전두환 노태우도 아니 박근혜 이명박보다 죄질은 사실 더 심한 거잖아요. 더 심하죠. 더 심하죠. 근데 이거 안 해준 거 보면 노골적으로 이게 특혜를 주는 거 보니까 1심이 저거 매우 지금 우려스럽다라는 저도 사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지기현 판사 측에서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한 뭐라고 그랬냐면 알아서 그냥 촬영 비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촬영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거를 공개해달라는 신청이 따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됩니까? 재판은 원칙이 공개 재판이고요. 피해자가 국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피고인이 무슨 모습으로 들어가는지 뭐 하는지 당연히 포토라인 서서 봐야죠. 그게 원칙이고 이 비공개해달라는 그 윤석열 측의 신청이 들어오면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 거지. 검찰이 처음부터 공개해달라고 안 했는데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뭐 다음번에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일로 계산하네 시간으로 계산하네 하면서 트집 잡아가지고 풀어줬던 그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제가 재판받던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저보다도 못하지.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일 때 재판받으러 다녔으니까. 저거는 지금 백수가 재판받으러 다니는 건데 불구속 사건으로 죄질은 저보다 훨씬 흉악한 놈이 저거는 뭐 지하 통로로 들어가서 뭐 인권 보장을 해서 신청도 안 했어도 내가 그걸 얼굴을 가려줘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그러면 나 이것들 저 말하는 거 보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걸 감정 상할 만해. 제가 봐도 최 의원님 내가 인정해. 인정합니다.